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김희윤 주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펀드 관련돼서 이제 소개를 좀 시켜주실 텐데 무엇보다 이제 해외 금융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월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도 안정권의 움직임, 오히려 위로 고개를 드는 그 움직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 이 펀드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21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2.42% 상승했습니다. 소유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이번 주는 이머징 국가 간의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중국 펀드가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브라질 펀드의 성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22일 현재 31조 1,862억 원으로 전주 대비 211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순자산액은 시장 상승으로 인해 4,186억 원 증가한 27조 6,46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신흥국 증시에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고 사실상 신흥국 쪽에서는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또 선 반영이 된 그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오히려 또 둔화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펀드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있었던 미국 금리 인상 이슈였죠.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른 한편으로 경기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및 확장 국면에 있으므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욱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진국 증시는 자국의 금융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자금 유입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긴축은 오히려 신흥국 증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더멘털이 우수한 신흥국, 이를테면 중국이나 인도, 또 베트남 등 국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펀드는 인도 펀드입니다. 네, 중국, 인도, 베트남 모두 성장기에 있는 이 국가죠.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를 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 펀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인도는 지금 모디노믹스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고도 성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전반적인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는 인도는 고도 성장기에 있는 신흥국 중 하나입니다. 1947년 파키스탄 분리 독립 이후 60여 년간 경제 규모 2조 불을 달성했고요. 앞으로 7, 8년 안에는 4조 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MF는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을 7.5%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예상치 6.8%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도 경제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먼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기 부양책, 즉 모디노믹스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주 총리로 재임하면서 연평균 9.8%의 성장을 이끈 전력이 있는 모디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또 제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지난 11월에는 FDI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 그리고 방송, 은행, 유통,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해당하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향후 FDI 유입 확대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약 $100 수준이던 유가가 현재 약 3, 40달러대까지 하락한 점도 인도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원유의 7,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는 이 유가 하락에 의해 연간 700억 불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그 조건들이 잘 마련이 돼 있는 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주목을 할 만한 그 모습인데 이 고도 성장기의 이 경제만큼 그렇다면 주가도 좀 잘 가고 있는지 인도의 대표적인 지수 센세스 지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요? 예.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도 증시,
즉 아까 말씀하신 센섹스 지수는 현재 전년 말 대비 6.94% 하락했습니다. 지난 10월 인도의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9.8% 증가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긴축 단행 이전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4년 미국의 금리 정상화 전에 신흥국 증시는 약 마이너스 20%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직후에는 마이너스 3%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과 2015년의 매크로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물가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보다 더 완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 긴축 여파는 2004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흥국에 그렇게 충격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인도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는데 그만큼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인도 펀드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인도 펀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인도 펀드의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점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인도 내수 시장의 확대입니다. 인도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소위 젊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젊은 층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2억 명의 인구가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중산층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디노믹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총생산의 17%에 불과한 제조업을 10년 안에 25%까지 올리고 또 9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원유 소비량의 약 80%를 수입하는 인도는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2016년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낮아진 유가 보조금으로 인해 재정 적자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정부의 적자 규모는 매년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모디노믹스로 인해 향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도는 저축률이 높은 나라인데요. 예금, 부동산, 금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또 뮤추얼 펀드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부분도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자금도 이동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투자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 유형 분류에 따르면 인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약 30여 종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펀드는 신한 BNP 파리바 봉주르 인디아, 그다음에 삼성 인도 중소형 포커스, 그다음에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펀드입니다. 먼저 신한 BNP 파리바 봉주르 인디아 펀드의 경우 인도 현지 운용사 BNP 파리바 뮤추얼 펀드의 자문을 받아 위탁 운용을 하는 펀드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섹터 비중이 약 25%로 가장 높고 IT,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를 담고 있습니다. 종목은 45개에서 65개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벤치마크의 투자 비중은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정액은 240억 수준입니다. 예, 다음으로 삼성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 지난달 출시한 신규 펀드입니다. 인도 현지 운용사 릴라이언스 캐피탈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운용되고 있는데요. 인도 문바이 주식거래소에는 약 5,600개 이상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초대형주 31개로 구성된 지수가 아까 차트로 보신 센섹스 지수이고요. 한편 BSE 올캡 인덱스의 경우 총 72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대형주가 66개, 이 또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662개의 종목을 중소형주로 분류합니다. 최근 인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인도 중소형주 업종이 대부분 내수 관련 섹터에 포진되어 있어서 인도 경제 구조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의 요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펀드의 설정액은 아직 설정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0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펀드인데요. 말 그대로 인도 인프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모디 총리가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왔고 실제로 교통, 운송 관련된 공공 발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은 뭐 긍정적이죠. 이 펀드는 그래서 산업재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설정액은 현재 131억 원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각 펀드의 최근 1개월 성과는 신한 BNP 파리바 봉주르 인디아 펀드가 1.54%, 삼성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 0.34%,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펀드는 1.49%입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과는 신한 BNP 파리바 봉주르 인디아 마이너스 2.80%, 그리고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펀드 마이너스 4.91%이며 삼성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 설정 후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펀드 보수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예, A2 클래스를 기준으로 신한 BNP 봉주르 인디아 펀드의 경우 지금 펀드의 총 보수가 1.475%, 선취 판매 수수료는 0.5%이며 삼성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 총 보수 1.32%, 선취 판매 수수료 0.5%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섹터 펀드는 C 클래스를 기준으로 총 보수 1.49%입니다. 다만 저희 그 판매사에 따라서 선취 판매 수수료는 다르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키움증권은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 판매사의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서 인도 펀드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투자 시에 좀 유의사항도 알려주시죠. 예, 뭐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신흥국입니다.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만큼 그만큼 변동성도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환차 손익에 의한 변동성은 환 헤지형 펀드를 가입하신다면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 끝에 보통 이제 H가 표기된 펀드는 환 헤지형 펀드를 의미하고 UH가 표기된 펀드는 환 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펀드이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환 헤지 비율 등에 대한 뭐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면은 뭐 80% 정도를 해지한다, 뭐 100% 해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각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월드와이드 펀드, 인도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김희훈 주인과 함께했습니다.